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경로당이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혹여나 다시 폐쇄될까 하는 노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우주산업 도시인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인 인재 양성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의 내부 콘크리트에서 140개의 틈이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보수공사가 끝나면 올해 안에 재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경로당인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경로당이 혹여나 다시 폐쇄될까 노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광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 335 모인 노인들이 더위를 식힙니다.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지루한 일상 속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고 안 만나면은 하루만 안 나오면 서로 왜 안 나오냐고 만나면 좋고 재미지게 핫도치고 웃고 장난하고 재밌어요. 현재 광주에 있는 경로당 수는 1,350여 개.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4월부터 운영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노인들은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또 잃어버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경로당까지 문을 닫으면 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우려가 큽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답답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 처져, 긴장감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폐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설 내 식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에 다시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5,863명, 전남에서 5,159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11,0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입니다. 광주 전남에선 휴가철이 이번 달 들어 확진자 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에 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부터 광주광역시 치평동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부터 영암군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우주산업도시로 도약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인 인재 양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우주군 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는 발사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발사대 수는 30여 개, 현재 6개의 발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누리가 실렸던 팔콘 9과 같이 스페이스 X사의 로켓 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우주 로켓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0여 개, 연말까지는 50여 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로켓과 위성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착륙 사업, 이른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내 7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사와 함께한 사업만 해도 670여 개, 연구 지원금만 해도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실제 케네디 우주센터의 직원 30%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이 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주센터와의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계약학과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항공 분야의 핵심인 설계 파트뿐 아니라 제조 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 분야 인력 배출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현장에서 제작 기술자나 단순 조립 인력의 부족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One thing that I think is maybe not looked into enough are other aspects of the aerospace fields, which are some of the hands-on requirements. 미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 간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합니다. 이번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나사의 섀도우 캠도 대학에서 개발됐습니다. 나사의 지원 아래 달의 영구 음영대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카메라를 대학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Yeah, well, NASA's providing management oversight, and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funding. And they've also, led the way in terms of getting the cooperation going with CARI. 우주산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들. 고흥과 경남 사천의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KBC 이계혁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가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원전 내부의 콘크리트에서 140개의 틈이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건데 오는 10월 말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째 멈춰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벽에 수많은 틈인 공극이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0cm 깊이의 공극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총 140개의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깊이 1.5cm부터 최대 157cm 깊이까지 공극의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원전은 지난달 7일부터 공극을 메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4cm 이하의 공극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틈을 메우는 방법을 이용하며 14cm가 초과된 큰 공극은 콘크리트 자재인 그라우트를 주입해 틈을 메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가장 깊은 157cm의 공극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극의 보수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한빛 원자력 본부는 공극 보수 과정을 주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10월 말까지 공극 보수를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보수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안에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의 문제는 부실 공사와 부실 시공으로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극 원인 조사만을 하였다. 이는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가 사상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과 평당원 간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민주당 시당위원장 평당원 후보로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현직 의원들 간 합의 추대로 광주시당 위원장에 내정됐던 이병훈 의원과 최 전 대표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간 경선을 거쳐 오는 21일 신임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광주 일부 사립학교가 법을 악용해 교직원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고려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징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교육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자치구와 함께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가동과 재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 둔치 주차장과 하천, 지하차도 등에 대한 현장 출입 통제 사전 안내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달 말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국가 산단이 있는 여수 지역의 물 공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과 수어댐의 저수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며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수율이 20%로 떨어져 심각 단계가 내려지면 하루 52만 톤을 사용하는 여수 국가 산단의 공업용수 사용도 제한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수 산단의 경우 물 공급이 제한되면 석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불필요한 공장 가동을 줄이는 등 자율적으로 절약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건설기계 업종의 임대료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전남 동부 크레인지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사업에 투입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3억 7천만 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명시된 건설기계 대금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석 연휴 SRT 승차권 예매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서고속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입니다. 24일은 경부선, 25일은 호남선 예매가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가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를 평균 2,521원에서 7.4% 오른 2,707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